이상적인 면역 상태를 좋은 면역 상태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쁜 면역 상태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나쁜 면역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면역 저하 상태입니다. 다시 이걸로 보여드리면요. 네. 면역 저하 상태에 좀 나쁜 면역의 세포를 좀 표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저하 상태를 좀 이쪽에 좀 붙여보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고 좀 찌뿌둥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감기 자주 걸리고 하는 것도 이제 면역이 저하된 상태가 맞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스티커는 아까 건강했던 면역 세포들에 비하면 많이 좀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 보이죠. 네. 면역이 저하된 상태라고 했을 때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든가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스트레스나 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힘을 잃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태가 되면 병원균이 들어와도 싸움에서 지게 되고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이기는군요. 이겨서 몸속에 오히려 병원균이 더 많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때부터 사실은 좀 주의가 필요하죠, 원진 박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면역 저하 상태가 되면 각종 염으로 끝나는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내염, 뭐 장염, 또 뭐 위염 이런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더더욱이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는 질병에 걸려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이창훈 씨가 저렇게 비실비실한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호흡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 감기라든지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기고 기관지염, 뭐 편도선염 이런 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또 소화기 면역이 떨어지면 위염, 장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식욕도 떨어지고 복통도 생기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잘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오래 가고 그리고 또 하루는 설사에다가 다음 날은 또 변비가 오고 이런 것도 면역력이 떨어졌다,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면역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위장에 자주 탈이 나는 건데요. 네.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독 나만 탈이 자주 난다거나 설사를 좀 자주 한다. 그러면 소화기 면역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면역 저하의 증상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며칠 만에 잘 나았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면역 저하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사실 감기 이렇게 걸려도 진짜 오래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난히 똑같이 유행병 감기가 돌을 때도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걸 이외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면역 저하 상태에서 병원균에 노출이 되고 적절한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 넘어가셔서는 극한의 통증을 불러일으킨다는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대상포진은 우리 몸속에 수두균이 잠복을 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네. 과거에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잔류를 하고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면 그 신경절을 따라서 띠 형태로 수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면역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